자리를 한번 바꿔봤어요. 아이고, 이렇게 장소를 바꾸면서 좀 약간 시각적인 게 좀 이게 좋아요. 매일만 똑같은 데들 방구석에서만 하니까 이게 별로 재미가 없다고 다들 저거해서 제가 이렇게 약간 좀 제작비를 좀 더 쓰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서도 시대가 짧아요. 당나라 때 서도 시대가 잠깐 열렸다가 불교 쪽으로 넘어가. 불교를 선포하면서. 나중에 불교 수행을 해. 그럼 나중에 사청성으로 어떻게 해요? 무술을 서도 무술 딱딱딱 하던 그 유학 그 문화가 있어. 자, 이게 이제 불교로 많이 나요. 그렇다고 없어진 거 아니야. 근데 불교가 많이 번성을 해. 그래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당나라 때 이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게 어떻게 서도로 해가지고 도교 쪽으로 공부하는 것보다도 불교 쪽이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유학을 보낼 때 어떻게 해요? 이제 12살짜리 아들을 갖다 어떻게 해요? 빡빡 밀어요. 빡빡 밀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사찰로에 유학을 보내요. 그러면 나중에 늙어 죽을 때까지 스님이 아니 그렇지 않아요. 다 약속을 해요. 그때 할 때. 그럼 불교로 입문을 하려면 다 머리를 밀어야 돼. 너무 당연하죠. 그러면 이걸 이제 동자승들이 어떻게 12살, 3살짜리 애들이 어떻게 해요? 머리를 빡빡 밀고 어떻게 해요? 들어가요. 유학을 가요. 어디로? 사천성에 있는 소림사로. 자, 그다음에 서림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천성에 어떻게 해요? 명당 자리에는 큰 절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당나라 때 많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제 유학을 보내요. 뭐 공짜인가요? 거의 무상으로 해주기도 하고 보통 명문가 가문 자제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절을 갖다가 명문가 가문에서 후원을 해줘요. 사찰을. 정기적으로 후원해. 그럼 자기네들 그 가문 사람들의 애들을 갖다가 보내주고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후원을 해줘요. 그 사찰을 갖다가. 이제 가문 간에 이게 좀 약간 계약 비슷하게 다 연결이 돼요. 그 가문을 갖다가 후견 가문들이 있어요. 그 사찰에 보면. 예전에 보면. 그럼 후견 가문들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재물을 갖다가 대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 그 재물을 대주면 쉽게 말하면 헌금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수업료 비슷하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이거를 기부라고 해야 하나, 좀 애매모호한데 그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이걸 갖다가 줘요. 대부분이 여기 사천성 안에는 사찰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산속 깊이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스님들이 수도를 하려면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렇죠. 너무 당연하죠. 옛날에 도교에서는 직접 농사를 지었어요. 도교에서는. 근데 어떻게 해요? 스님들은 오랫동안 한 분들 농사를 지켜요. 왜? 높은 산에다가 사찰을 지으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원체 높은 데다. 왜? 거기가 수행하기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스님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그리고 절들도 하려면 그 돈이 필요하잖아. 그럼 돈이나 보통 식량 쌀을 갖다가 많이 이게 대줘요. 그럼 귀족들은 이게 큰 농장이 있죠. 그럼 농장에서 쌀 같은 게 많이 생산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쌀을 갖다가 보내주기도 하고 어떻게 금땡이를 갖다가 어떻게 그냥 보내주게 돼. 그 당시에 중국에서 쌀을 갖다가 한가마리를 갖다가 사천성에 있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절에다가 그 옮기는 것 자체가 어떻게 비용이 더 들어가 쌀값보다. 그러면 쌀을 어떻게 돼요? 그게 방법이 다 있어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무역 같은 걸 해요. 그러면 보통 쌀을 헌납을 해요. 쌀을 헌납을 하면 쌀을 갖다가 어떻게 이게 중원에 있는 데서 쉽게 말하면 상하이에서 사천성 산 꼭대기 있는 사찰까지 그 쌀가마에 미고 가려고 보거든. 가다가 먹는 쌀이 더 많아. 비효율적이죠. 그럼 거기서 쌀을 헌납하게 되면 그걸 갖다 시장에다 팔아요. 그럼 보통 이게 금이나 금 같은 걸로 바꿔. 그럼 가가지고 사천성에서 다시 거기서 쌀을 사야 가까운 데 마을 같은 데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식량을 조달을 해요. 왜? 수행을 하려면 먹어야잖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료 비슷하게 배후에 보통 사찰을 보면 그 배후에 지원하는 그 귀족 가문들이 다 있어요. 원래 불교 문화가 그래.
그럼 어떻게 해? 나중에 그 하게 되면 식량이나 이런 사찰을 지으는 그 돈을 갖다가 지원을 다 해줘요. 그런 저기 명문 이런 저기 귀족 집안에서. 그럼 어때요? 그 지원을 해주면 그쪽 자제들이 와가지고 수행을 해요. 수행을 시켜줘요. 공부를 시켜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무상으로 시켜줘요. 아니 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무상으로 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원래 불교 쪽은 누구든지 다 무상으로 해줘요. 근데 아무래도 저기 그냥 그 진짜로 그러니까 맨몸으로 와가지고 그냥 저기 이게 아무것도 없이 거기서 수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불교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그런 사람 다 걷어가지고 수행을 시켜줘요. 원래 석가모니가 다 그걸 이제 제자들한테 그렇게 가르쳤어. 돈이 없다고 면접 확대, 수행자를 면접 확대 하지 말라고 스타트라 그렇게 해서. 그래서 불교 쪽은 그게 어떻게 해요? 이게 교리야 그냥 법이야 그냥. 그 대신 어떻게 돼요? 좀 공부를 이제 아무 무일품으로 들어와서 공부하는 사람하고 귀족 자제들하고 저기 어떻게 돈을 많이 이게 후원하는 그 귀족 자제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좀 공부의 질이 틀리죠. 아무래도 좀 높은 고승들이 가르쳐야 돼요. 이제 받는 교육의 질이 틀려요. 그럼 어떻게 틀리냐? 이런 말은 근데 귀족 자제들이 오면 굉장히 높은 고승들이 가르쳐요. 자, 고승들한테는 아무나 되게 그걸 가르치를 못 받아. 그 티오가 한계가 있죠. 고승들도 가르쳐 주는 게. 그럼 귀족 자제들만 가르쳐요. 왜? 이쪽에서 이제 헌납을 해주니까. 그러면 평민이나 돈 없는 사람들은 무상으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게 이제 입문한 지 얼마 안 된 저기 스님들 있잖아요. 이게 도래계에 좀 낮은 양반들, 요런 양반들이 가르쳐요. 평민들. 이제 그 사찰에 왔는데, 무일품으로 와가지고 그냥 저걸 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저기 공부를 시켜줘. 수도를 시켜주는데, 누가 시켜주냐? 이제 저기 불교에 입문하지 않는 스님들이 있죠. 요양반들이 이제 그걸 가르쳐줘요. 그 머리를 다 깎나요? 머리를 다 깎는 경우도 있고, 머리를 안 깎고 수도를 시켜주는 경우도 있어요. 또 여성분들은 불교 이런 데 가면 다 저기 공부를 시켜줘요. 고려시대 때도. 그럼 어떻게 머리 안 깎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제대로 공부하려면 머리를 깎아야 한다 가지고 귀족 자제들이 오면 머리는 다 깎아줘요. 그럼 평민들은 깎나요? 평민들은 굳이 깎으라고 안 해요. 그 당시에는. 깎고 싶으면 깎은데 안 깎아도 된다. 그리고 어떻게 수도를 시켜줘야 돼요. 그럼 어떻게 교육의 질이 완전히 틀려요. 이게. 귀족과 가문에서 온 애들하고 일반 그 저기 무일품으로 배우는 저희 평문가 사람하고 그 교육이 있죠. 당연히 고승이 가르치는 거고 이제 저기 불교에 입문한 저기 스님이 가르치는 그 질 자체가 교육의 질 자체가 틀리죠. 그럼 여기서 이제 공부를 해. 이게 우리가 있는 이제 쿵푸와 이제 저기 이게 소림사의 이제 이 전설이 이제 이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들투시에서 소림사 시대가 와요. 이제 이게 불교 쪽으로, 불교 유학으로 이제 이게 당나라 중기 때부터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럼 어떠냐? 그러면 보통 좀 이런 말하면 그런데 평민가 사람들은 여기 와서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도 저기 관직에 되게 등용을 하고 싶으니까 돈은 없고 여기 와서 글도 좀 배우고 관직에 등극하고 싶어. 관직에 등극하려면 기본적으로 글은 알아야 돼. 글은 가르쳐줘야 돼. 첫 번째 글을 가르쳐야 돼. 일반 평민들. 그 평민들의 목적이 뭐냐면 관직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평민들은 관직을 얻으려면 전쟁에서 공을 세워야 돼. 문관으로는 거의 뽑아주질 않아. 평민들은. 문관은 귀족 집안만 뽑아줘야 돼. 대부분. 중국의 그때 왕조나 그때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 틀리지만 비슷비슷해요. 평민은 어떻게 돼요? 평민은 관직에 오르려면 어떻게 해요? 전쟁에서 큰 공을 세워야 돼. 높은 직까지 올라가면. 그 방법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자, 무관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장군 반열까지 올라가서 조정 대신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최고의 그 어떻게 해요? 그 출세야, 그게. 평민들은 길이.
그리고 어때? 기본적으로 글은 깨쳐요, 거기서. 글은 가르쳐줘. 그럼 얘네들이 보통 출세가 원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요? 그럼 어떻게 싸움을 잘해야 돼. 그럼 어떻게 무술을 갖다 가르쳐줘요. 얘네들도 그걸 원해. 평민애들. 왜? 자기들도 공부를 해서 관직을 얻고 싶어. 근데 문과는 대부분 귀족 자제들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격 자체가 그다음 대부분 안 주어져요. 문과는 대부분 어떻게 해요? 귀족 자제들만 그 당시에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어떻게 해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문과는 언감생신 어떻게 하지를 못해. 자기 신분의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평민들은. 그럼 내가 저기 나중에 귀족이 되려고 양반 귀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라에 큰 공을 세워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전쟁이나 이런 이데서 어떻게 큰 공을 세워야 돼. 그럼 군인밖에 없어요. 그럼 군인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싸움을 잘해야 돼. 무술 창술과 검술을 기본적으로 잘해야 돼. 자, 중국은 기본 전술이 창술이에요. 그러면 창을 잘 달아야 돼. 창술을 잘해야 돼. 그래서 소림사에 보면 어떻게 해요? 소림사 고수들이 창가지고 막 현란하게 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소림사 고수들이 창술이 발달한 이유가 그 이유예요. 왜? 나중에 군에 들어가가지고 이게 저기 하려면 창술 그 저기 대회에서 어떻게 해요? 대회에서 그 커트라인에 올라가야 돼. 예전에는 이게 저기 뭐냐 이게 이제 무관을 뽑으면 창술 이게 대련을 갖다가 해요. 창술 대련을 했을 때 어느 커트라인을 올라가야 돼. 쉽게 말하면 뭐 저기 뭐냐 한 30 몇 명이 딱 했으면 4강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무관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창을 겁나게 잘 들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소림사 이게 사찰에서 소림사에서 어떻게 돼요? 창술을 가르쳐요. 이제 권법도 가르쳐요 기본적으로. 자, 권법 단련도 기본적으로 저기 시험을 봐요. 이게 맨손으로 해가지고 권법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대련해가지고 그 능력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무관 그 시험을 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창술이에요. 창을 잘 달아야 돼. 검술은요, 검술도 보는데 그렇게 검술은 안 쳐져요. 창을 잘 달아야 돼. 왜냐면 저기 중국은 기본 전술이 창술이에요. 그래서 창을 잘 달아야 돼. 그래서 소림사에 보면 창술, 무술이 잘 발달되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럼 이런 소림사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창술을 갖다가 배워요. 평균. 창술을 수행을 시켜줘. 무술 수행을. 스님들이.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한 저기 12~13살에 들어왔다가 똑같아. 그러면 15살이나 17살에 어떻게 하산을 내려가요. 그리고 하산에서 어떻게 되냐? 무과 시험에 이제 저기 응해요. 얘네들이.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얘네들이 무관이 돼요. 이제 거기서 뛰어난 애들이 나중에 나라의 장군 반열까지 올라와요. 이제 장군 반열까지 올라와서 이제 나라에 큰 공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조정에 출사를 해. 그럼 명실상의하는 어떻게 귀족 가문으로 자기 가문이 어떻게 그 부상을 해요. 자, 이것 때문에 유학을 가는 거예요. 4차선. 평민들은. 그럼 귀족은 똑같아. 귀족도 무슨 이런 말은 그런데 귀족도 하긴 하는데 귀족들은 거의 어떻게 무술 같은 거는 어떻게 이거 연말 끊고 할까요?